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무조건 못 받는다. 많은 분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계속 밀리거나 출퇴근에 왕복 4시간이 걸리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봐 억지로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라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진퇴사 후에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5가지 경우와 퇴사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자료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은 단순히 회사에 6개월 동안 재직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기 때문에 주 5일 근무자는 6개월보다 더 긴 재직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입니다.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을 가게 돼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 함께 살기 위해 주소를 옮기면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집에서 회사까지 왕복하는데 3시간 이상 걸려야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 기차를 이용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도보 이동과 환승, 평균적인 대기 시간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통근 버스나 숙소를 제공했다면 이러한 사정도 함께 판단합니다. 단순히 회사가 멀어서 힘들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배우자와의 동거 등 피할 수 없는 사유 때문에 통근이 곤란해졌다는 사실과 실제 소요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초본, 인사발령서, 사업장 이전 안내문, 대중교통 길찾기 결과 등이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체불과 근로조건 악화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등의 사유가 2달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늦게 지급된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 합산해 2달 이상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금 2달분 이상이 전액 미지급된 경우에는 실제 미지급 기간이 아직 2달이 되지 않았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체불된 경우에는 체불액이 임금의 30% 이상이고 그 상태가 2달 이상 연속돼야 한다는 실무상 판단 기준이 적용됩니다. 체불액이 임금의 30% 미만이더라도 6개월 이상 연속됐다면 다른 근로자도 퇴사했을 상황으로 인정돼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이 14일 이상 늦게 지급된 일이 2번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체불 금액과 체불 기간, 지급 시기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실무 안내에서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20% 이상 불리해지거나 현저하게 낮아진 경우를 대표적인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달 이상 지속됐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는 법 조문에 적힌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20% 미만이라도 상당 기간 계속돼 다른 근로자도 퇴사했을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했다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았거나 법정 연장 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 내역, 회사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임금체불 진정자료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입니다. 폭언과 따돌림, 부당한 업무 지시 등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기만 하면 실업급여를 100%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도 아니고
퇴직 전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괴롭힘이나 성희롱이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퇴사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신고한 기록, 조사 결과, 문자와 카카오톡, 이메일, 녹음 파일, 동료의 진술, 진료와 상담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의 공식 인정 결과가 있으면 강한 증거가 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증명 방법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질병과 부상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현재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업무 전환이나 병가 또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입니다. 중요한 것은 병명이 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고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 사정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일부 자료에서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반드시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일률적인 8주 기준이 없습니다. 치료기간과 질병의 정도, 담당 업무, 업무 전환 가능성, 회사의 휴직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는 병명만 적는 것보다 발병일과 진단일, 치료기간, 현재 업무 수행이 어려운 이유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에는 업무 전환이나 병가 또는 휴직을 서면으로 신청하고 회사의 답변도 문자나 이메일, 확인서 등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병으로 정당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당장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바로 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근로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이 가능한 사람에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고 근로능력이 회복된 뒤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가족 간병과 육아입니다.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본인이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지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입니다.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상황인지, 다른 가족이 대신 간호할 수 없는지, 회사에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8살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고 회사가 필요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진단서, 간병 필요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휴가 또는 휴직 신청서와 회사에 불어 답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5가지는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령에는 차별 대우와 사업장 폐업, 대량 감원 예정, 중대재해, 위험 등 다른 정당한 이직 사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 사유와 증거입니다.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고 나중에 자료를 모으려고 하면 회사의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퇴사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휴직 불허 확인서나 업무 전환 거절 자료, 인사발령서 등은 퇴사 전에 확보하거나 최소한 문자와 이메일로 요청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통근 곤란, 임금 체불이나 근로조건 악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과 부상, 30일 이상 필요한 가족 간병이나 어린 자녀의 육아. 이러한 사유 때문에 퇴사가 불가피했고 그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수 있다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에 해당한다고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보험 단위기간과 근로능력, 재취업 활동 등 다른 요건도 갖춰야 하며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가 개별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합니다. 자진 퇴사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권리를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권리의 증거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